모듈형 소프트 로봇, 말랑말랑한 변신 로봇의 세계. 로봇이 말랑말랑하다고요? 여러분,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딱딱한 금속, 차가운 철판, 뻣뻣한 관절. 삐빅삐빅 소리 내면서 걷는 로봇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심지어 꾹 눌러도 되고 구부려도 되는 로봇입니다. 게다가 레고처럼 조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듈형 소프트 로봇입니다. 오늘은 이 신기한 로봇을 사람에 비유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는 것처럼 말이죠. 모듈형 소프트 로봇이 뭐예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랑말랑한 레고 인간입니다. 레고는 블록을 끼웠다 뺐다 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 로봇도 똑같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기능을 바꿀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레고는 딱딱한 플라스틱이지만 이 로봇은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어떤 친구예요? 요가 고수 변신의 달인, 유연한 성격의 해결사.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친구입니다. 첫째, 몸이 엄청 유연합니다. 요가 선수처럼 어떤 자세든 취할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고 구불구불한 길도 자연스럽게 통과합니다. 둘째, 필요에 따라 몸을 바꿉니다. 팔이 더 필요하면 팔 부품을 추가하고 손가락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으면 손가락 모듈을 교체합니다. 마치 슈퍼히어로가 상황에 맞춰 장비를 바꾸는 것처럼요. 셋째,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딱딱한 금속 로봇은 사람과 부딪히면 다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말랑해서 안전합니다. 쿵 하고 부딪혀도 미안하고 끝나는 그런 친구죠. 모듈형 소프트 로봇의 캐릭터 분석. 이 친구는 어떤 성격일까? 1. 태생적 특징, 타고난 재능. 어릴 때부터 몸이 유연한 체조 영재. 이 로봇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릅니다. 일반 로봇들이 딱딱한 금속 피부를 가지고 태어날 때 이 친구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근육 같은 소재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치면 어릴 때부터 몸이 말랑말랑해서 체조나 발레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친구 같은 거죠. 좁은 문틈도 쏙 빠져나가고 어떤 모양에도 딱 맞춰서 들어갑니다. 마치 고양이가 좁은 틈새로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요. 2. 성격 관점. 이 친구의 성격은 고집 없고 상황에 맞춰 변하는 유연한 친구. 이 로봇의 성격은 정말 유연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팔 길이를 늘리고 필요하면 손 모양을 바꾸고 또 필요하면 1초 만에 몸 구조를 다시 조립합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친구 있잖아요. 오늘 등산 갈까? 좋아. 내일 영화 볼까? 좋아. 뭐든지 잘 맞춰주는 친구. 이 로봇이 딱 그런 성격입니다. 3. 직업 관점.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하나? 어려운 곳 전문 해결사. 이 로봇의 직업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못 가는 곳, 위험한 곳, 좁은 곳에 들어가는 전문가입니다. 배관 속 어두운 구석, 재난 현장에 무너진 건물 틈새,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기계 내부. 이런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활약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특수구조대원이나 탐험가 같은 직업이죠. 위험하고 힘든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친구입니다. 4. 친구 관계 관점. 혼자인가 팀플레이어인가? 모듈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팀플레이어. 이 로봇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듈이라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다닙니다. 팔 담당 친구, 다리 담당 친구, 손가락 담당 친구, 센서 담당 친구. 필요하면 친구를 호출해서 함께 붙고 오늘 너는 쉬어 하면서 분리합니다. 마치 어벤져스 팀처럼 상황에 맞는 멤버를 소집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레고 블록처럼 똑똑한 팀워크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5. 몸 구조 관점. 어떻게 생겼나? 젤리 몸통에 고무 근육을 가진 탱탱볼 친구. 몸통은 말랑한 젤리 같고 팔다리는 고무 근육처럼 움직입니다. 부딪혀도 퉁 하고 튕겨나가고 세게 흔들려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요가 고수처럼 구부러지고 접히고 늘어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죠. 만약 이 로봇이 사람이었다면
체조 선수나 서커스 고개사 같은 몸을 가진 친구일 겁니다. 180도 다리 찢기도 가능하고 온몸을 작은 상자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요. 6. 안전성 관점, 위험한 친구인가, 안전한 친구인가? 푹신한 쿠션 같은 안전한 친구. 사람과 부딪혀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금속 로봇이 주는 위협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랑한 쿠션이나 인형 같은 느낌이라 병원이나 음식 제조 같은 민감한 작업에도 잘 어울립니다. 어린아이 옆에 있어도 걱정 없고 노약자 곁에서 일해도 안전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덩치는 크지만 성격이 온순해서 절대 남을 해치지 않는 착한 거인 같은 친구죠. 7. 능력치 관점, 이 친구의 장기는 변신과 적응력이 특기. 이 로봇의 가장 높은 능력치는 단연 적응력입니다. 각 모듈은 상황에 따라 조립되고 해체되며 새로운 기능을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일할 때는 확장형으로 변신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갈 때는 초미니형으로 변신합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하면 파워형으로,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면 섬세형으로. 한마디로 변신이 특기인 로봇입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친구 있잖아요. 어디 가도 적응 잘하고 뭘 시켜도 금방 배우는 만능 제주꾼. 이 로봇이 딱 그런 타입입니다. 8. 활용 분야 관점, 어디서 일하나? 위험하고 좁고 정밀한 곳의 전문가. 배관 점검, 재난 구조, 의료 보조, 정밀 집기 작업.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합니다. 특히 3가지 조건이 겹치는 곳에서 강합니다. 위험하고 좁고 정밀해야 하는 곳. 그런 현장에서는 마치 작고 용감한 해결사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틈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때 이 로봇이 쏙 들어가서 생존자를 찾아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도 활약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너무 섬세한 작업, 하지만 로봇이 딱딱하면 장기를 다칠 수 있는 상황. 이때 말랑한 이 친구가 안전하게 보조합니다. 9. 비유로 정리하면 변신하는 말랑 인간. 이 로봇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고처럼 조립되지만 몸은 말랑하고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기능은 프로페셔널하고 요가 선수처럼 유연하면서도 구조대원처럼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외모는 부드럽지만 임무 수행 능력은 확실한 반전 매력의 로봇입니다. 왜 이런 로봇을 만들까요? 필요성 이해하기. 기존 로봇의 한계. 지금까지 로봇은 대부분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좁은 곳에 못 들어갑니다. 계단은 올라가도 배관 속은 못 들어갑니다. 문은 열어도 잔해 틈새는 통과 못합니다. 둘째, 사람 옆에서 일하기 위험합니다. 딱딱한 금속팔이 사람과 부딪히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로봇과 사람을 철창으로 분리해놨죠. 셋째, 섬세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무거운 철판은 들어도 계란은 깨트립니다. 힘 조절이 어려워서 정밀한 작업에는 부적합합니다. 소프트 로봇의 해결책. 모듈형 소프트 로봇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 어디든 들어갑니다. 말랑하니까 좁은 틈도 쏙 통과합니다. 구불구불한 배관도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둘째,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일합니다. 부딪혀도 아프지 않으니까 철창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어요. 셋째,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계란도 깨트리지 않고 짚고 사람 피부도 상처 없이 만집니다. 힘 조절이 자동으로 되니까 정밀 작업에 최적입니다. 한국의 모듈형 소프트 로봇 연구자들, 이들은 누구일까? 우리나라에도 이 신기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상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대학 연구실에서 열심히 개발 중이에요. 한 명 한 명 만나볼까요? 1. 서울대 생체로봇공학연구실 레고 덕후 천재 디자이너. 이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레고 장난감 좋아하는 천재 로봇 디자이너. 어릴 때부터 레고 조립에 미쳐서 집에 레고가 수천 개 쌓여있는 그런 친구들. 그 열정을 로봇으로 옮긴 겁니다. 무엇을 연구하나요? 모듈형 소프트 로봇 블록, 줄여서 소비엘이라는 개념을 연구합니다.
각기 다른 말랑한 블록을 레고처럼 조립해서 다양한 로봇을 즉석에서 만드는 기술이죠. 오늘은 뱀 로봇 만들까? 내일은 팔 로봇 만들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강점이 뭔가요? 부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봇 구조를 아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필요하면 팔 4개짜리로 만들고, 재난 현장에 들어갈 로봇이 필요하면 가늘고 긴 뱀 형태로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레고 세트를 만드는 발명가. 이들이 만든 부품 세트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로봇을 조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대 사프트 로보틱스 앤드 비아이오니cs 래브, 따뜻한 마음의 생체공학자. 이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 근육을 닮은 로봇을 꿈꾸는 따뜻한 과학자.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로봇도 사람처럼 부드러우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연구합니다. 무엇을 연구하나요? 부드러운 구동기, 그러니까 말랑한 근육 같은 장치를 만듭니다. 웨어러블 소프트 로봇도 연구해요.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처럼 몸에 착 달라붙는 로봇이죠. 부드러운 센서 기술도 개발합니다. 딱딱한 센서가 아니라 피부처럼 말랑한 센서요. 강점이 뭔가요?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집중합니다. 로봇이 사람과 얼마나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재활용 로봇, 노인 보조 로봇, 환자 돌봄 로봇 같은 분야에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에게 따뜻한 마음을 심는 의사. 차가운 기계를 따뜻한 동료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3. 서울대 사프트 로보틱스 리서치 센터 올림픽팀 코치. 이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소프트 로봇 올림픽팀의 코치이자 감독. 여러 연구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리더들입니다. 개인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팀 수준이죠. 무엇을 연구하나요? 웨어러블 소프트 로봇, 소프트 센서, 머신러닝 기반 제어 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도 해요. A 연구실은 센서를 만들고 B 연구실은 구동기를 만들고 우리는 이걸 합쳐서 완성품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강점이 뭔가요? 소프트 로봇 기술을 상업화, 산업화, 의료 분야로 응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논문 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구를 현실로 만드는 전략가. 실험실 아이디어를 시장 제품으로 바꾸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4. 고려대 소프트 로봇 연구팀, 뱀처럼 유연한 창의적 엔지니어. 이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뱀의 움직임에서 영감받은 신비한 연구자.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뱀은 어떻게 온몸으로 기어갈까? 애벌레는 어떻게 구불구불 움직일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연구하나요? 모듈형 진공 기반 액추에이터를 연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공 압력으로 움직이는 말랑한 근육이죠. 뱀 비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 모듈을 조합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점이 뭔가요? 3D 프린팅으로 모듈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빠르게 실험할 수 있어요. 이번엔 8개 모듈로 만들어 볼까? 다음엔 12개로? 이렇게 계속 시도하면서 최적의 디자인을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을 베낀 창의적 발명가.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완성한 디자인을 로봇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5. 고려대 전기유체 기반 연구팀 애벌레 슈퍼히어로. 이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애벌레처럼 기어가는 탐험가 로봇 설계자. 애벌레의 움직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벌레는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기어갈까? 이 호기심에서 연구가 시작됐어요. 무엇을 연구하나요? 전기 수압 기반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는 소프트 크롤링 로봇을 개발합니다. 크롤링이라는 건 기어가는 거예요. 애벌레처럼 몸을 구불구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로봇이죠. 강점이 뭔가요? 좁은 틈과 경사에도 스스로 기어갈 수 있습니다. 바퀴가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재난 현장의 잔해 속,
배관 내부 무너진 터널 같은 곳에 딱 맞는 로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벌레 슈퍼히어로를 만드는 사람. 작고 느려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영웅 로봇을 설계합니다. 강점과 가능성. 첫째, 인재가 풍부합니다. 한국에는 똑똑한 공학도들이 많아요. 서울대, 고려대, KAIST 등 명문대에서 계속 인재가 배출됩니다. 둘째, 협력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연구실끼리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센서 기술이랑 너희 구동기 기술 합쳐볼까?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만듭니다. 셋째, 정부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소프트 로봇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비 지원이 늘어나고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듈형 소프트 로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봇은 이제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말랑하고 따뜻한 진짜 우리 곁의 동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국의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